아무리 한국에 비해 일본의 성장이 저조하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여전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이러한 명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일본 국민들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본 내각은 나름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일본 총리들의 정책은 오히려 일본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본인들 입으로는 절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총리가 등장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내놓는 정책은 결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베 전 총리의 경우 30년 동안 일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잡고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화살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며 누구보다도 일본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먼저 아베 총리가 주장한 세계의 화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통화정책과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기동적 재정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를 부양하고 규제 개혁과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거시적 구조 개혁까지 총 3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중 통화정책만 성공했을 뿐 나머지 2가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을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기시노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의 국민을 무시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GDP와 비교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 결국 기존 GDP 1% 이내로 억제해오던 방위비 간행을 깨고 국민들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국방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6년부터 방위비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 총생산의 1% 이내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1987년 이 틀을 폐지하고 87에서 89년도 일시적으로 1%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점차 하락하는 경제력과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등으로 인해 결국 일본은 기존 1%의 방위비 기준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GDP 2%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방위비 증강이 일본에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의 경우 지금 일본은 돈도 돌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만 힘들어지고 있는데 방위비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그냥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며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사안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인들은 지금 일본 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하면 방위비는 그저 낭비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방위비를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일본의 국방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을 통해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합니다. 여러 외신들은 지난 10월 1일 한국 국군의 날에 보여준 피스메이커 작전을 연일 보도하며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수시로 보도했습니다.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더불어 피스아이로 불리는 공군의 E-737이 상공을 가르는 등 한국군의 전력은 그야말로 장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덴만 여명 구출 작전을 비롯해 최근 보여준 미라클 작전 등 한국군의 위용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한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마저 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의 자위대나 기타 군사력에 불만을 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러한 점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국토 방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통해 적어도 자신들의 국민과 영토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현재 굉장히 노후화된 일본 자위대군의 장비와 군사력을 보게 되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애매한 수준이라고 일본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방위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를 좀 더 충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한 일본의 JB 프레스는 자위대의 국토 방어에 관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지적하면서 현재 갈등 상황에 놓인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론을 펼치면서 대만과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중국과 대만 문제의 경우 일본만이 아닌 한국도 함께 이목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어떻게 무력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조차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은 받쳐주는 군사력이 있지만
일본 자위대의 경우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적 전력과 자질 부족으로 인해 한국처럼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 역시도 방위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때문에 방위비를 기존보다 2배 향상된 2%까지 인상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물론 방위비는 국방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끊임없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궁핍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임금은 그대로지만 나날이 높아져가는 세금과 물가로 인해 이제 방위비 인상마저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한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등 여러 적국에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방위비가 낮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를 2% 이상 끌어올리더라도 결국 일본은 핵탄두를 갖지 않는 한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굶어 죽으면 국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방위비도 방위비지만 일본은 현역 자위관 자체가 부족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작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한국처럼 징병제를 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선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방위비 문제보다 이게 먼저지. 군은 나라의 마지막 요새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강한 무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제는 일본의 족쇄를 풀어야 해. 이럴 때 보면 한국이 참 부럽다. 한국은 굳이 미군이 아니더라도 국방을 공고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잖아. 현재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국가는 여럿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성인 국민들에게 2, 3년간의 복무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일본의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은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력 보강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건 일본은 앞으로 언제가 됐건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침략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위대는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포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잠수함 어뢰의 실탄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탄을 사용할 돈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일본도 이제는 징병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온 것 같다. 방위력은 무기도 필요하지만 먼저 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방위비 2% 인상 소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